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여러분이 주목하고 계신 미국 주식들, 그 관련 최신 뉴스랑 공시 자료들이 잔뜩 있습니다. 네, 지난 24시간, 그러니까 2025년 10월 29일에서 30일 오전 기준인데요. 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특히 실적 시즌이라 정신이 없네요. 네, 맞아요. 진짜 바쁘게 돌아갔죠? 저희 목표는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음, 가장 중요한 맥락,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핀테크부터 헬스케어, 미디어, 소비재까지. 와, 분야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렇죠. 아주 그냥 골고루 있네요. 자, 어디부터 볼까요? 오늘 밤 발표될 코인베이스? 이거부터 가볼까요? 네, 바로 오늘 10월 30일 장 마감 후에 코인베이스. 티커는 COIN이죠. 실적 발표합니다. 자료들 쭉 보니까 시장에서는 주당 순이익 EPS가 한 1.06달러에서 1.13달러. 그 정도. 매출은 17억에서 18억 달러 사이. 이 정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꽤 긍정적인데요. 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반 태평양 표준시 기준으로 경영진 Q&A 세션도 있거든요. 아, 맞다. 그것도 중요하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네, 코인베이스 실적은 이게 단순히 그냥 한 회사 성적표 이걸 넘어서잖아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거라서 기대치가 높으니까 실제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향후 전망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규제 관련해서 혹시 뭐 언급이 있는지 이런 게 다 투자 심리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죠. 그렇죠. Q&A에서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미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는 소파이가 눈에 띄네요. 10월 28일에 예상치를 넘는 3분기 실적을 딱 내놓더니 바로 어제죠. 10월 29일에 시티랑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야, 실적 발표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건 좀 빠른 거 아닌가요? 네, 상당히 빠른 편이죠. 보통 이렇게 어닝 비트 후에 바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 주가 모멘텀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냥 실적 좋았다, 이거 말고요. 애널리스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좋게 봐서 목표가를 올렸는지 그 근거를 좀 파봐야 해요. 그렇죠. 그냥 숫자만 볼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신규 회원 증가세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거나 아니면 대출 말고 다른 플랫폼 수익이 많이 늘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다면 이게 소파의 성장 스토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먹히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페이팔은 어때요? 지난 24시간은 조용했는데 그 이틀 전에 중요한 발표가 있었잖아요.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도 올리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배당 주당 0.14달러 준다고. 맞아요. 그거 있었죠. 네, 1010Q랑 8K 공시로도 나왔고요. 보통 성장주로 보는데 배당이라니 좀 의외긴 해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페이팔 같은 기술 기업이 배당을 시작한다,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뭐 현금 흐름이 이제 좀 안정적이다, 미래 투자하고도 주주한테 돌려줄 돈이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고요. 자신감. 네. 둘째는 회사가 이제 좀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 이걸 인정하고 성장성 말고 안정적인 가치조 매력도 좀 보여주겠다, 이런 전략일 수도 있고요. 이 실적 나왔는데 결과가 좀 복잡하네요. 회사 자체 가이던스는 맞췄다는데 까보니까 매출은 작년보다 2% 줄었어요. 6억 2,640만 달러. 순손실도 여전하고 조정 EBITDA는 16%나 줄었고요. 특히 그 정신건강 쪽 베터헬프 매출이 8% 준 게 좀 큰데요. CEO는 가이던스 상단에 맞췄다고 막 강조하던데 숫자는 좀 다른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경영진 발표랑 투자자들이 느끼는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특히 베터헬프는 텔레닥의 거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는데 이 매출 감소가 그냥 잠깐 주춤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경쟁이 심해졌거나 시장이 한계에 부딪힌 건지 그쵸.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걸 또 따져봐야 합니다. 아마 8-K 공시나 컨퍼런스 콜에서 이 감소 원인에 대해 설명했을 텐데 그 내용이 앞으로 주가에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포장은 가이던스 충족인데 내용물은 좀 다르다, 이걸 시장이 어떻게 볼지 지켜봐야죠. 네. 그리고 페니메이도 어제 3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39억 달러 순이익 냈고 10-Q 보고서 제출했다? 이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코스타 그룹,
CSGP 반응이 진짜 흥미로워요. 10월 28일에 매출 20% 증가, 실적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제 주가는 15%나 폭락했어요. 와, 15%나요? 네, 심지어 같은 날 미국 오피스 시장 전망 좋다는 보고서도 냈는데 말이죠. 이거 대체 어떻게 봐야 돼요? 자료만 봐선 좀? 네, 실적이 겉으로 좋아 보여도 주가가 확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죠. 지금 주신 자료들 보면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해요. 첫째는 3분기는 좋았는데 혹시 4분기나 내년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을 가능성. 투자자들은 미래를 보니까요. 아, 가이던스? 네. 둘째는 그냥 뉴스에 파는 움직임.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가 발표 딱 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죠. 셋째는 코스닥 그룹 자체 문제보다는 그날 시장 분위기나 금리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정보 서비스 섹터 전체가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아마 컨퍼런스 콜 녹취록 같은 걸 보면 이런 하락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웨이페어, WAWFIR, 여기는 완전 반대였죠. 온라인 가구 파는데 10월 28일 3분기 실적이 매출, EPS 둘 다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어제 주가가 확 뛰었어요. 여긴 시장 반응이 아주 명확했네요. 네, 그렇죠. 바로 앞에 코스닥 그룹과 웨이페어 이 두 사례가 똑같은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 딱 보여주네요. 웨이페어는 아마 팬데믹 이후에 좀 힘들었잖아요, 온라인 가구 쪽이. 그런데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특히 수익성 개선 신호, 그러니까 EPS가 예상을 넘은 게 투자자들한테 먹힌 것 같아요. 아, 수익성 개선? 네, 결국 어느 산업에 속해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투자자들이 뭘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거에 따라 반응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네, 중고차 플랫폼 카바나 CVNA는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는데 여기도 결과가 좀 섞였어요. 매출은 57억 달러로 예상치 51억 달러를 확 넘겼는데 주당 순손실 EPS는 마이너스 1.03달러, 예상치 마이너스 1.36 달러보다는 덜하긴 한데 여전히 손실이고 기대보다는 좀 컸다는 말도 있고요. 근데 좋은 건 연간 조정 이비다에다 가이던스를 올렸다는 거, 그리고 피닉스에서 지금 테스트 중인 당일 배송 서비스 이걸 강조했어요. 아, 매출은 서프라이즈인데 수익상은 아직 물음표 이런 상황이군요. 이럴 때 그 조정 EBITDA에다 가이던스를 올린 건 앞으로 수익상 좋아질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죠? 네네. 당일 배송 테스트는 재밌네요. 올마인 중고차 구매 경험을 좋게 하려는 건데 동시에 물류비가 더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용 문제가. 네, 이 테스트가 잘 확장될 수 있을지, 수익성에는 어떨지 이게 앞으로 좀 봐야 할 포인트 같아요. 관련 8K 공시 아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스타벅스 SBUX 실적은 와,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어제 4분기랑 연간 실적 발표했는데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 증가가 겨우 1%? 핵심인 북미는 그냥 보합세. 거래 건수는 1% 줄었고요. 중국은 매출은 2% 늘었는데 거래 건수가 9%나 늘어난 대신에 평균 객단가가 7%나 떨어졌어요. 아, 가격을 많이 내렸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수익성인데 GAAP 기준 EPS는 85%, 넌 GAAP EPS도 35%나 급감했어요. 순 매장 수도 107개 줄었는데 이게 북미에서만 600개 넘는 매장을 닫는 구조조정 영향이라네요. 이 GAAP랑 넌 GAAP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스타벅스는 진짜 여러 군데서 좀 경고등이 켜진 것 같아요. 일단 북미 성장이 멈췄다는 거, 그리고 중국에서 가격 경쟁 때문에 트래픽은 늘렸는데 수익성이 나빠진 거, 이거 다 우려스럽죠? 그리고 그 GAAP랑 넌 GAAP EPS 차이가 큰 거, 이거 중요합니다. GAAP는 모든 비용 다 포함인데 넌 GAAP는 구조조정 비용 같은 일회성 비용 빼고 계산하거든요. 아, 이 차이가 50% 피나된다는 건 그만큼 구조조정 비용이 엄청났다는 거죠. 대규모 매장 폐쇄 같은. 이게 단기적인 비용 줄이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핵심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해졌거나 전략 수정이 꼭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가 중요하겠네요, 스타벅스는. 네, 어떤 성장 전략을 보여줄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스웨덴 귀리 음료 회사 오틀리, OTLY도 네. 어제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했다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이번 자료엔 없네요. 네, 오틀리는 요즘 경쟁 심한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그 전체 트렌드 안에서 봐야죠. 소비자들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원가 압박은 없는지, 경쟁사들은 어떤지, 이런 게 실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컨퍼런스 콜 녹취록이나 발표 자료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바슈헬스는 어제 실적이 아주 좋았어요. 매출 26억 8천만 달러로 7% 늘고 순이익도 1억 7,900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고 조정 EBITDA도 8% 늘고 다 좋네요. 뭐 괜찮네요. 특히 여러분 관심 많으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솔타 메디컬 매출이 25%나 급증했어요. 근데 자료 보니까 이게 한국 시장의 강력한 수요 덕분이었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와, 25%요? 대단한데요? 근데 그 배경으로 한국 시장이 딱 지목된 게 더 흥미롭네요. 그렇죠. 특정 지역 트렌드가 글로벌 기업 사업부 전체 실적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네요. 이런 세부 내용이 투자 분석할 때 진짜 유용하죠? 네. 그리고 듀렉트 인수도 완료했다고 하고요. 네, 그걸로 간질한 쪽으로 사업 확장한 것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입니다. 관련 8-K 공시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겠죠?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곧 실적 발표할 기업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시각 변화 이걸 좀 보죠. 먼저 로빈후드, HOOD 11월 5일 실적 발표 앞두고 어제 주주 Q&A 플랫폼을 열었네요. 네, 그거 주주들이 직접 질문하고 투표해서 경영진이 답하는 방식이잖아요. 회사랑 주주랑 소통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어떤 질문이 표를 많이 받나 보면 지금 시장 관심사가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창구가 되죠. 그렇군요. 선구매 후 결제, BNPL 업체인 어펌은 11월 6일 발표인데 어제 주가는 좀 내렸지만 잭스 같은 데서는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기대랑 우려가 좀 섞인 느낌? 네, 뭐 그런 분위기네요. 원격 의료 플랫폼 힘센 허스, HIMS는 11월 3일 발표인데 여긴 전망이 좀 갈려요. 잭스는 플랫폼 확장이나 신규 서비스 출시에 이런 거 좋게 보는데 TD 커웨는 GLP-1, 그 비만 치료제, 복합제 수요가 좀 줄 수 있다. 핵심 사업 성장세도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러면서 보유 홀드 의전을 유지했어요. 네, 실적 발표 앞두고 이렇게 전망 갈리는 거 흔하죠. 힘쓰는 뭐 회사의 새로운 성장 스토리,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신규 카테고리, 여기에 베팅하는 쪽이랑 아니면 지금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사업 성장세나 잠재적 위험 요인, 뭐 GLP-1 관련 같은 거,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는 시각, 이게 좀 부딪히는 걸로 보이네요. 아하. 실제 실적에서 어떤 부분이 더 부각될지가 중요하겠어요. 네, 스포츠 스트리밍 푸보TV FUBO는 11월 3일 개장전 발표인데 여기도 전망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웨디부시는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가 6달러 유지. 근데 와이스 레이팅스는 매도 셀 등급을 줬어요. 와,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또 인슈어테크 기업 레모네이드, LMND랑 히포, HIPO, 그리고 전통보험사 올스테이트, ALL은 11월 5일에 다 같이 발표하는데요. 특히 레모네이드, LMND가 어제 주가가 11%나 급등했어요. 오, 특별한 뉴스 없이요? 네,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레모네이드처럼 뚜렷한 뉴스 없이 실적 발표 직전에 주가가 확 오르는 건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어요. 뭐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 이건 매우 드물지만 아니면 실적 기대감이 갑자기 확 높아졌거나 어떤 보고서나 루머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거나 주가가 너무 낮다고 본 투자자들이 사거나 아니면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다시 사는 숏 커버링 뭐 이런 게 복합적일 수 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군요. 네. 근데 이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딱 말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11월 5일에 나올 실제 실적,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가 이런 기대감이나 움직임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을지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 외에도 디즈니는 11월 12일, 인모드는 11월 5일, 온홀딩은 11월 12일, 듀오링고 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듀오링고는 잭스 분석에서 어닝스 ESP가 긍정적이라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네요. 어닝스 ESP가 뭐죠? 어닝스 ESP, Expected Surprise Prediction 약자인데요. 가장 최근 애널리스트 추정치랑 전체 평균 추정치, 즉 컨센서스를 비교해서 실적 발표 때 예상을 넘을 가능성, 즉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예측하는 지표 중 하나예요. 아하.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를 막 올리는 추세면 ESP가 좋게 나오는데 통계적으로 이게 높은 종목이 실제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듀오링고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외에 다른 주요 기업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 정말 큰 뉴스 있었죠? 푸보 TV FBO랑 디즈니의 훌로 플러스 라이브 TV 사업부. 이게 합병 완료됐다는 공식 발표. 네, 맞아요. 이거 진짜 큰 뉴스죠. 디즈니가 합병회사 지분 한 70% 갖고 기존 푸보 주주들이 30% 갖는 구조라고 하고요. 푸보 TV CEO가 계속 경영은 맞는데 광고 영업은 디즈니 쪽으로 합친다고. 티커는 FBO 그대로 쓴다네요? 와, 이거 스트리밍 업계의 큰 변화 아닌가요? 네, 이건 단순 M&A 이상이죠. 스트리밍, 특히 라이브 스포츠 중계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디즈니는 ESPN 플러스랑 훌루 라이브 TV에 푸보 TV 다입자, 기술력까지 더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을 확 키우고 광고 사업 통합해서 규모의 경제 만들려는 전력이고요. 푸보 TV는 뭐 디즈니라는 거대 기업의 자본력, 콘텐츠 이걸 등에 업는 셈이죠. 그렇죠. 물론 두 조직 통합 과정, 특히 기술 플랫폼이나 기업 문화 합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스트리밍 시장이 소수 거대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더 빠르게 하고 특히 스포츠 중계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렇군요. 미디어 공룡 얘기 나온 김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어제 분위기 좋았어요. 아기스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올렸고 베링턴 리서치는 목표 주가를 16달러에서 25달러로 확 올렸어요. 주가도 52주 최고가 근처고요. 합병 효과가 좀 나타나나 봐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보는 배경에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료들 보면 합병 후에 비용 절감 같은 시너지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오고 있다는 분석, 또 HBO 맥스랑 디스커버리 플러스 합친 스트리밍 서비스 기대감, 그리고 빚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 이런 게 근거가 됐을 수 있습니다. 네. 에너지 드링크 회사 셀시어스 홀딩스 CELH에서는 어제 주요 주주, 창업자 관련 신탁인데요. 여기서 약 214만 주, 금액으로는 1억 3,500만 달러 넘는 주식을 팔 계획이다. 이런 공시, 4more4가 나왔어요. 이건 좀 부담될 수 있겠는데요? 네, 4more4는 내부자나 주요 주주가 제한된 주식을 시장에 팔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게 꼭 회사 전망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창업자 집안에서 자산 다각화나 상속 계획,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 여러 이유가 있군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니까 주가의 수급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정보죠. 실제로 파는지, 얼마에 파는지 이런 걸 지켜봐야 하고요. 네. 중고차 업체 카맥스는 어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지난 9월 말에 발표했던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거 관련해서 회사가 투자자 보호법 위반했는지 조사 들어갔다는 법무법인 발표가 있었어요. 그때 실적 발표하고 주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 이런 법률 조사는 보통 실적 쇼크 같은 걸로 주가 확 떨어졌을 때 투자자들 대신해서 법무법인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회사가 실적 안 좋아질 거 미리 알고도 제대로 공시 안 했냐, 뭐 이런 걸 문제 삼는 건데요. 조사가 실제 소송까지 갈지,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기업이 예상 못한 실적 부진 겪으면 이런 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군요. 룰루레몬은 최근에 NFL이랑 파트너십 발표했잖아요. 룰루레몬 최초의 공식 NFL 라이센스 협업인데 어제 제프리즈 애널리스트가 이 결정이 브랜드 정체성 면에서 좀 의문스럽다, 퀘스처너블 이런 의견을 냈다고요. 이건 좀 미묘한데요? 그렇죠. 룰루레몬 하면 요가, 필라테스 이런 특정 커뮤니티 기반의 고급 애슬레저 브랜드 이미지가 강했는데 NFL이라는 아주 대중적이고 남성적인 리그랑 손잡은 게 과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죠. 새로운 고객층, 특히 남성 고객 잡으려는 전략일 수 있는데 자칫 기존 핵심 고객들의 브랜드 충성도나 이미지를 좀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거고요. 브랜드 확장 전략이 성공할지 이걸 가늠해 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노보노디스크, 엔위어. 최근에 제프리즈가 핵심 약물 세마글루타이드 특허 만료. 이게 2031년이나 32년쯤인데 이거 우려 때문에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 언더퍼폼으로 낮췄다는 소식이 있었죠. 역시 블록버스터 약 하나에 의존하는 위험성이 부각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엔비오의 위고비나 오젠픽 같은 초대형 블록버스터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약사한테는 특허 만료가 가장 큰 장기 리스크예요. 특허 끝나면 복제약, 제네릭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 경쟁 심해지고 매출이랑 이익이 확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제퍼리즈 의견은 이런 특허 절벽, 페이턴트 클리프, 리스크를 지적한 거고 MBBO가 여기에 대비해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 뭐 후속 신약이나 사업 다각화 같은 거 이걸 준비하고 있는지가 앞으로 투자자들의 핵심 관심사가 될 겁니다. 네. 그 외 나이키는 선수 중심 스토리텔링 전략 분석 기사가 나왔고, 데커스는 바클레이스가 비중 확대 의견 유지했고, 더치브로스는 미즈호가 시장 수익률 상회로 커버리지 시작했다는 소식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추적하시는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비교적 조용했던 것들도 많아요. 업스타트, 스퀘어 같은 핀테크나 일라이 릴리, 독시미티 같은 헬스케어, 진로, 오픈도어 등 부동산 플랫폼, 그리고 로쿠,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주식들은 뭐 특별한 뉴스나 공시 없이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 조용함이 계속될 거란 보장은 없죠.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중 상당수도 곧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나 시장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중요한 발표를 앞둔 뭐랄까 폭풍 전야일 수도 있으니까 조용하다고 해서 관심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정말 숨가쁘게 많은 기업들 최신 소식 짚어봤습니다. 요약하면 실적 시즌이 진짜 한창이어서 기업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네요. 오늘 밤 코인베이스 실적 발표 중요하고, 소파이랑 바수열스는 결과가 좋았고, 반면에 텔레닥이랑 스타벅스는 좀 고민이 깊어 보이고, 코스타그룹이랑 웨이페어는 주가 반응이 확 엇갈렸죠. 네, 정말 다이나믹했죠. 다음 주에는 로빈후드, 힘스, 푸보TV, 레모네이드 같이 흥미로운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고요. 푸보TV, 디즈니 합병 이후 행보, 셀시어스 주식 매각 이슈,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포인트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막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헤드라인 숫자 너머를 읽는 거예요. 그냥 매출, 이익이 예상을 넘었냐 못 넘었냐 이게 아니라 앞으로 가이던스는 어떤지, 특정 사업 부문, 오늘 얘기한 텔레닥의 베터헬프나 바슈헬스의 솔타 메디컬 같은 거요. 이런 성과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페이팔 배당 시작이나 룰루레몬 NFL 파트너십 같은 전략적 결정들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네. 주신 자료들 속에 이런 맥락을 파악할 단서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자료들 바탕으로 핵심 정보랑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 분석이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실적 시즌에는 종종 같은 산업 내 경쟁 기업들이 며칠 간격으로 막 연달아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예상을 확 뛰어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럼 며칠 뒤에 실적 발표할 경쟁사 B한테는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B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막 높아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A가 B 시작 뺏어온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커질까요? 그거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먼저 발표한 기업 성과가 다른 업계 다른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를 만들거나 때로는 비교 잣대가 되면서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그런 기업 간 파급 효과나 시장의 연쇄 반응 이런 걸 예측해 보는 것도 실적 시즌을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